뭐 제기를 한다, 항의를 한다, 이런 논리가 맞지도 않거냐. 그게 신경을 안 써요, 당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해적들한테 털려도 북한 와서 신고해야 뭐 어떻게 국가 간으로 저 해적 네. 잡아달라 해야 되는데 털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옥 갈까 봐 말을 못하니까 그 해적을 잡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온 게 다행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반디님 모시고 북한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해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제가 서해 출신도 아니고 또 평북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뉴스가 없는 사회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알아도 저 멀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북한 사람들도 스스로 모릅니다. 근데 마침 이 반디오님은 서해에서 외화벌이 회사 사장도 하고 기지장도 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생한 증언들을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저도 몰랐던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그 내용도 서해에서 일어난 극히 일각의 사건일 뿐이고, 더 많은 내용은 반디혼이라는 유튜브 채널. 근데 반디혼, 왜 반디혼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와서 한국에 와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책이 반디라는 이제 북한에서 탈고된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었고, 그 혼은 왔다, 사람은 오지 못해도. 저도 굴 쓰다 탄압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북한에서 원고를 보낸 소설이 있는데 작가 이름이 가명으로 반디라고 해서 지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름 지었군요. 어떤 그 반디온 채널 가면 북한에 대한 뭐 또 다양한 얘기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와, 이거는 정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생생한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나 흥미가 있는 주제, 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해바다에 해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해적이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턴대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못 사는 맞아요. 북한 사람이 중국을 털어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북한 사람을 턴대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형태 움직이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는데, 자, 해적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일단 평북도에 가면 아마 네. 동해상하고 다른 바다 풍경이 있어요. 곽산 밑에까지 내려가도 북한 기슭에서 다니는 중국배를 볼 수 있어요. 경비정이 그걸 잡지 못하거든요. 이 작은 쾌속종들을 잡질 못해요. 왜 못 잡아요? 속도가 안 되잖아요. 또 경비정이 움직일 기름이 없잖아요. 그걸 따라다니다 나면. 그러니까 경비정 속도가 얼마 정도 나와요? 북한 경비정 마력수가 뭐 이제 뭐 좀 오래전 기간은 아닌 거고, 그게 500마력 되겠나? 어쨌든 500마력은 안 되죠. 북한 경비정이 뭐 속도, 우리가 지금 보통 그 우리 연안 경비정 뭐 해봐야 뭐 한 50노트 나오나? 그렇게 움직이는데 북한은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뭐 워낙 엔진 좋은 거 쓰니까 세상 겁날 게 없네. 그러니까 경비정 와도 따라올 수면 따라오시라 휙 가버리니까 못 잡는 거잖아요. 게다가 경비정이 너네 이제 구간이 있어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해상을 지키는 임무다 보니까 그게 나가 있는 거예요. 이 배 한 척을 가지고 정말 많은 파리떼, 파리채는 하나인데 팔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처 따라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평남도 밑에까지도 중국 배들이 캐속종을 타고 나옵니다. 중국 애들이. 그건 뭐 자기 세상처럼 휘젓고 다니네. 그게 새로운 풍경이다. 처음에 나가면 막 놀라워요. 그러다 보니 게다가 이제 평북도 지역에는 단동, 대련 밑에까지 거의 공동 수역이다시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단 기슭에서 떠나서 나가면 볼 수 있는 게 중국 배예요. 물 공급까지 다 걔네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로는 중국 배들도 뭐 조개 잡고 뭐 고기 잡으러 나올 건데.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잡은 걸 사갈 목적으로 나오는 배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조개 잡는 거는 그 중국 사람들이 뭐 목숨 걸고 그건 뭐 잡겠어요? 네, 안 하죠. 북한에 잡은 걸 공해 와서 사간다. 네.
근데 좀 사가면 좋겠는데 그 저 해적들은 이게 뭐 조직이에요? 그것도 거기 숨어서 막 움직이는 놈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조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북한 수역에 와서는 해적질을 안 해요. 북한 배라고 해야 다 꿔째비 배거든요. 뭐 있겠어요? 털어봐야 먹을 쌀도 없고 물도 없어 갖다 줘야 되는 판에.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털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 소해 수역에서 저게를 100톤 잡았다고 하면 99톤은 뭐 90톤은 밀수로 나갑니다. 밀수로 무역이 돼요. 하긴 뭐 그게 국가에서 또 장부상으로 다 체크되면 또 충성의 자금 바치라 다 떼우니까 몰래 가서 중국가 팔아먹는 거잖아. 소에 가면 이제 납도라는 이제 섬이 있어요. 조금 무인도 섬이 있는데 이 납도에 해상 무역장이 유독 있습니다. 북한에. 공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해상 무역장. 그런데 여기는 와쿠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세관이 얼마나 많고 통금이 많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게를 잡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중국 배가 오는 판에 거기서 그냥 팔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무리가 돌고 조금 더 배짱이 생기고 리치를 파악한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팔면 5달러라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 10달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강, 동항, 동강, 대련 밑에까지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이 수역이 공동 수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수역을 노리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놈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역에 그 조선 배들을 노리고 해적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예전에 수백 년 전에 뭐 저 부산에서 서울에 곡물이 진상 오면 맞죠. 도둑대가 언덕을 지켰다가 임꺽정 뭐 이런 데 가서 탁 털어먹고 뭐 그런 방식이네. 그러니까 털어먹을 만한 골목에서 털어먹을 만한 대상들만 치는 거예요. 그럼 다 털리면 들어 안 갈 테니까 또 열척이 들어갔다면 한두 척이 걸리는 거고 운 나쁘면. 네, 운이 나쁘면 걸리고 북한 보위부 배가 있거나 중국 공안 배가 있거나 바다에도 길목이 있거든요. 배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돌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 그 공해 수역을 벌써 벗어날 때 이것은 백길이다를 해적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그 다음 망망대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가. 네. 그러면 근데 봐요. 이 북한 사람들은 보통 남자들이 한 군대를 10년씩 갔다 오고 이게 뭐 우리 반디님도 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중국 애들이 도대체 얼만큼 덤비면 그렇게 꼼짝 못하고 당해요? 우리 죽기 살기로 북한 사람들도 싸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제가 싸움을 잘은 못해도 뭐 험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싸움을 도로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바다싸움이에요. 왜 바다싸움인가? 죽 시체 버리면 흔적 없어지죠. 네. 또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무기 들 때도 없고. 그 땅에서는 내가 이거 좀 더 세게 때리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정말 악이 나기 전에 쟁기도 안 들잖아요. 바다에서는 내가 한 대에 때려서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정말 무자비성이 뭐 거기에 싸워야 되는데 대신 인원이 작아요. 밀수빼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 소문나 입이 한 몇 명? 그러니까 이제 손장, 뭐 기지장이나 지사장, 갑판장, 기간을 보면서 함께 갑판을 보면 갑판장, 다음에 이제 식모가 하나 있으면 있고, 기껏 많아야 4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배 자체를 큰 배를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밀수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 배부터 시작해서 배만 단속배만 해도 너무도 많거든요. 이걸 회피해서 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또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큰 배가 안 들어가요. 작은 배가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 오등 주로 밤에 나오거든요. 밤물 때 나오는데 제가 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직접 해적 당해본 적이. 근데 뭐 배가 속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한번 걸리면 뭐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네. 쟤들은 이제 로바는 비싼 이제 450마력, 500마력짜리 그런 쾌속종을 타고 다녀요. 뒤에서 지휘하는 놈들은 두목이. 그것도 뭐 큰 두목이 아니라 제가 후에 알아보니까 이제 동항이나 단동 이쪽에 이 조폭 두목이 있다고 해요. 해적 두목이. 여기에 배가 많다고 해요. 지역별. 그럼 또 현장 일선 해적이. 그러면 뭐 G선까지 있을 정도면 뭐 한 몇 대가 따라붙는 거네. 한 4척, 5척이 따라붙어요. 근데 이 배들은 다 고깃배로 위장하다 보니까 쾌속종이 아니라 목선들이에요. 목선인데 속도를 보장하도록 마력수를 한 70마력, 65마력짜리들 다 앉혀놨거든요.
이거로 갑자기 따라오는데 배는 밤에도 북한은 아직도 떠란이나 나침판, 떠란이라고 하면 GPS 수책이거든요. 이 떠란을 통제해요. 못 쓰게 하거든요. 나침판을 쓰라는 게 원칙인데 백길에서는 항로를 따라서 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뛰고 날고 못 하잖아요. 항로를 따라서 이제 가는 너상에서 일체 빛이 없어요. 라이터라는 조명이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된다. 이거니까. 그 배가 옆에 붙도록 묶이질 못해요. 내 기관 소리에. 갑자기 고물 형체가 보인다 해서 유관 쪽으로 쭉 보일 때 가서 보면 벌써 7, 8m 옆에 와서 붙어요. 뒤에 붙고. 이때부터 뭐 아슬아슬하죠. 뭐 해적이다. 머리털이 건져서죠. 그럼 얘네들이 무기 가지고 덤벼요? 일단은 큰 전조등을 가지고 꽉 비칩니다. 갑자기 위압. 예. 꽉 비치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배에 뛰어들이는지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위압이.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예. 뭐 어디 암흑 속에서 라이터를 꽉 조명을 비치니까 배에 누가 뛰어 올라오는지 붙는지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거기서 일단 쌈 나면 싸움이야 하겠죠. 그런데 수적으로 우세하고 저들은 싸움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나온 것이 해적이기 때문에 각종 무기가 다 있어요. 때문에 일단 붙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 싸움이다. 우리가 뭐 일당백이라고 다 죽이지는 못하는 거고. 북한 사람들도 저항을 하겠죠. 당연하죠. 그냥 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모니터링 건두서는가? 물건이나 돈을 뺏고 그냥 보내면 다행이고. 그렇잖아요. 안 보내는 줄이 많아요. 흔적 없애느라 죽여버리는 거죠. 첫째 흔적. 둘째로는 돈이 작은 경우. 돈이 작은데 잡아서 털어보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이런 경우 사람을 죽이고 배를 가져가면 배를 팔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무서워요. 차라리 돈이 많으면 그들도 만족하면 가라. 너네 또 갔다 오고 다음번에 털면 또 있겠네. 보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돈이 작아요. 그럼 자기네가 하루 빈탕이 되면 이것들도 월급을 받는 놈들이겠는데 보나마나. 그러니까 오늘 꽁탕이 아니에요. 일대는 사람을 쳐넣어요. 배를 가져갑니다. 살아서 오는 게 참 다행이네. 그럼 해적한테 걸려서. 그래도 모니터링 건드서는 게요. 싸우는 게 무서워서가 근데 아니라. 그런 무서운 데를 또 목숨 걸고 가야 2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북한 경비정은 어차피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중국 공안은 해적 처리를 안 해요? 그 수역은 공해상 수역이기 때문에 일단 평북도 쪽에서 이제 동항, 대련이 제일 또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항이 아닙니까? 이제 동항이나 단동 지역, 솔로강 지역 이 지역으로 가자면 조선 소해라고 하는 북한 소해를 나가서 방향을 꺾어서 공해상으로 가야 됩니다. 공해상을 거쳐서 다시 중국 항로를 따라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자로 들어간다 뭐 이 소리죠. 가서 3시간 달려서 다시 북위 120도를 꺾어서 또 몇 시간 달려서 꺾어서 이 세 번을 꺾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차원이니까 이들이 출몰한 지역은 단속이 없는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공해상이다. 너도 비법이고 나도 비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털어서 먹는 놈들이고 너네는 밀수해서 먹는 놈들이니까 다 같은 비법분자들끼리 이제 붙는 싸움이 도적이 도적을 털기죠. 뭐 어차피 뭐 법에 걸리면 둘 다 죽는데 근데 뭐 그래도 뭐 돈 다 띄운 사람이 입장으로서 여행 살아서 북에 들어왔어요. 아, 저 우리 오다가 지금 밀수배한테 걸려서 다 털렸다. 그러면 뭐 당국에서 나설해서 중국에 항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 첫째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말을 못 한다는 소리죠? 중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련이 어느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돈 잊어버리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낫지. 그 당국에 신고했다가는 감옥에 보낸다는 당연히 소리는 감옥이 아니라 다시는 받아 못 나오거든요. 봉창할 기회조차도 다 잊어먹잖아요. 띄고도 어디가 하소연을 떠네. 하소연 못하고 일단 말한다고 해도 그걸 정말 친어머니 심정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받아들여서 당국에서 이쪽 외교부로 외교선으로 중국 당국에 뭐 제기를 한다, 항의를 한다 이런 논리가 맞지도 않거냐. 그게 신경을 안 써요, 당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해적들한테 털려도 북한 와서 신고해야 뭐 어떻게 국가 간으로 저 해적 잡아달라 해야 되는데 털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감옥 갈까 봐 말을 못하니까 그 해적을 잡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온 게 다행이다. 그러면 그 자 뭘 가지고 팔았잖아요. 가서 밀수하고 뭐 그 꼭 조개뿐만 아니라 뭐 금도 있겠고 뭐 강물도 있겠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물자 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장님 나쁜 맘 먹고 뭐 털리지 않았는데 오다가 해적한테 털렸습니다. 뭐 이러면
거짓말이 되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게 곧 밥줄 잘리는 길이에요. 육지에 북한에 있는 상급은 돈을 벌어오라 하고 조건을 마련해서 배를 내보냈지만 밀수하라 하고 공개적으로 시키지는 않아요. 밀수해야 한다, 할 것이다는 알아요. 하지만 자기 목은 항상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돈 갖다 바칠 때는 일 잘했다고 잔등을 두드려줘도 이렇게 제기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거기 가락이랬게, 중국에. 그렇지. 네가 책임져, 돈 바꿔줬으면. 돈도 네가 떼먹었고 잊어먹었고 중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 제 새끼를 제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 당하면 가령 뭐 10만 불 띄우고 들어왔어. 야, 뭐 10만 불 내놔. 뭐 이러는 격이네요. 그러면 봉창을 해야죠. 네가 그거 만회해 이렇게 되는 거네. 봉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하다 보면 뭐 아는 사람끼리는 이번에 해적 봉창해 이렇게 되는 네. 뭐 그런 거죠. 또 계획을 일일 계획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분기나 연간 계획으로 바치기 때문에 오늘 봉창 난 것이 오늘 이제 손해 본 것을 굳이 상급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이미지만 떨어지거든요. 봉창할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지. 북한 해적도 아니 중국 해적도 그런 상황 잘 아니까 그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또 떼어 먹는 놈 있고 그 해적들은 언제쯤부터 출몰했어요? 2000년 초반에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2000년 중반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초반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다 나가기 전에 이미 전에 야 해적도 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거 용화 같은 소리 아니야. 무슨 해적이 이 넓은 바다에서 누구 있는 줄 알고 찾아서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은 그 넓은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겁니다. 길목이 있고. 당해봤어요 한번? 당해봤죠 당연히. 중국 해적한테? 얼마 떼었어요? 안 떼었어요. 어떻게? 다 때려 눕혔나? 일단은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좀 일정한 돈도 가지고 물자도 가지고 뭐 사과, 뭐 기름, 쌀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귀로에 올라서 오던 길인데 그 몇 년도쯤에? 2008년? 9년? 뭐 이때인데 한창 때네. 예, 한창 천국 때 지금 그렇게 오던 길에 갑자기 옆에서 손장이 콱 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기관 소리에 들리지 않아요. 갑자기 검은 형체가 보여서 촉 보니 밤에는 배가 달리면 바닷물이 해갈라질 때 닌성분이 있다 보니까 푸른 물줄기가 보여요. 배는 안 보이는데 저게 뭐지? 지나가는 배냐? 근데 갑자기 이제 조명을 꽉 비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저게 배냐 할 때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떠 있어요. 뒤를 보니까 뒤에 떠 있어요. 해적이다. 어떻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빠질까요? 일당백? 배를 막 돌려야 되나? 구룡이나 잡바람, 중앙을 포차가 잡바람에 이 선장이 노하우가 정말 많은 분이에요. 바다에서 이제 뭐 바다에도 저 바닷물 색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다라고 하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총각이 이제 한 28살 난 갑판장을 쓰던 건데, 야 빨리 번호판 떠나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앞에 이제 배가 번호판 있잖아요. 배도 다 번호가 있어요. 앞에 무슨 기웅, 니은에 뭘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서 뽑았어요. 뽑으면 무엇이 있는가? 중국 번호가 있어요. 따련 단둥 이렇게 써 단둥 얼마 이렇게 해서 중국 번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번호인가? 배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온 건조한 배다 보니까 가져올 때 자체에 그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조선 번호를 끼워 놓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노하우가 있다 보니 뽑으라니까 가서 그걸 쭉 뽑는 거예요. 뽑자 바람에 이쪽에 뒤에는 깃발대가 있어요. 작은 깃발대. 이제 북한 깃발은 띄우지 않아요. 북한 깃발은 뭐 안 달아도 꿈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깃발을 딱 세우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빛이 꽉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조명하기 전에 딱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순간에 그냥 중국 배처럼 딱 가장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외투를 탁 입었는데 이 옷은 일체 중국 시퍼런 꽁한 옷, 뭐 이런 중국 의복이다 보니까 바다에 또 며칠 살다 보면 시험이 시꺼매고 다음 악셀을 당겨야 돼요. 새까만 용기가 나도록. 그다음에 선장이 소리치는 게 일체 보지 말라. 이 조명을 확 비치는데 태연하게 악셀을 당기면서 고문 용기가 나가는데 일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까이까지 붙이고 삿대를 걸어요. 갈구리를. 걸고 비춰보더니 중국 배네. 분명 보니까 중국 배네. 이건 다치면 자기네도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니 딱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 다 천연스러워, 당황스러워 안 하고. 그러니 그래서 쑥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한참을 따라와요. 자기네끼리 통화를 하겠지. 좀 이상하긴 한데. 뭐야? 뭐 이렇게 통화를 하겠지요. 근데 중국 배도 조선 수역에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건드렸나? 저 잘못 건드린 날에는 자기네도 이제 법적으로 단련을 받거든요. 뭐 머리털이 건두서는 순간 이 선장님의 노하우로. 아, 그래 살았구나. 근데 지금도 해석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다에 못 나가게 해요. 바닷물에 고기 잡아면 코로나 병균 옮겨온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배들이 지금 압록강 거기에 지금 가면 한산하다고 해요. 네. 그 해적들이 다 굶어 죽겠네. 야, 해적들이 야단이네. 코로나가 해적들이 굶어 죽겠네. 뭐 처가상간 불타는 건 뭐 네. 아깝지 않아도 빈대 다 죽으니까 씨름하다 그러더니. 그놈들도 또 못 나가게 네. 못 나가고 있겠네요. 아무튼 또 이제 코로나 진정되고 북한 배가 나가면 또 중국의 해적들이 그 재미 본 놈들이 그게 순순히 중단하겠습니까? 아무튼 북한에서 김정은한테 띄우고 바다에 나가 또 중국 해적한테 띄우고 이래 띄우고 저래 띄우고 살고 있는 북한의 그 현실에 대해서 또 오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디혼 채널에서 또 많은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